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지난주 정리해봐야 되고 주말 사이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분 모셔봅니다. 디벤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십니다. 송재경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매번 이 주요 자산군 수익률 정리해주고 계시잖아요. 지역별도 그렇고요. 네. 좀 보면서 시작해볼까요, 대표님? 예. 네. 그러니까 한 주 전에 제가 나왔을 때는 참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그랬었는데 변동성이요. 한 주간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네. 지난 한 주가 진짜 한 달이 아니라 한 몇 개월이 지나갔던 느낌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수요일 날 트럼프가 풀백이라고 하죠. 잠시 물러서면서 시장에 좀 안도랠리를 줬던 그것이 지난 한 주간 큰 변화. 90일 이후에 상호관세. 네, 그것이 큰 변화였고 그것이 이제 자산 가격이나 주가에도 좀 드러났습니다. 먼저 주가를 먼저 네. 보시면 우측의 지역별 주가를 보시면 그 사이에 가장 꼴찌였던 제가 보여드린 차트에서 꼴찌였던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1등 상위권으로 좀 확실히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세계는 70% 들었으니까 상위권이고 반면에 이제 유로존도 의외로 좀 잘 버텼습니다. 생각보단. 근데 확실히 145%의 관세의 공격을 받은 중국이 맨 우측에 좀 그러니까 보합권으로 좀 머물렀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좀 중국과 가까운 흐름으로 맞추면서 상승폭이 좀 많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큰 자산군 내에서 보면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이제 온스당 3,200불을 네. 넘어섰죠. 그래서 지금 금이 한 주 사이에 또 6.5%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우리 이제 주식이 이제 그 트럼프 유예 때문에 오르는 거. 반면에 보통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많이 올라가는 것이 달러 지수 강세,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 강세,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달러 지수도 많이 빠졌지만 미국 국채가 급등하면서 네. 사실은 이것이 이제 트럼프를 이제 워워시켜준 사실은 그것이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의 급변동, 장기 금리의 급등 이런 것인데 그 결과가 결국은 지금 미국 장기채 투자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좀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거의 한 60년 이상 동안 봤던 흐름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달러 약세, 미국 국채 약세 이게 동반했다는 것이 지난 한 주간의 상당히 큰 변화,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이제 셀 USA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지수 이 레벨대로 보면 얼마 만에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50 전후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절대 레벨은 아직은 2008년이나 그 2022년도 2020년도 네. 코로나 비교해서는 낮지만 소위 그 워낙 낮다가 급등을 한번 했고 네. 그러니까 급변동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변동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흥미로운 차트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제일 낮은 데서부터 제일 높은 때까지 얼마나 이 짧은 시간에 변했느냐. 네. 이걸 놓고 보면 가장 최근 것이 사실은 2020년보다도 더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변했고 사실 이번보다 더 높게 변했던 것은 유일하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변동성 자체는 적어도 이 변동성은 선물 옵션 시장에 S&P 500의 선물 옵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환산해서 만드는 그러한 이제 변동성 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S&P 500의 그런 큰 변동성 자체가 거의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는 이미 넘어섰고 사실은 그러니까 하락폭이야 그때보다는 적었지만 고점 대비 한 20% 코로나 때는 사실은 그보다 더 컸었으니까 하지만 그보다 사실은 변동폭으로 이 짧은 시간의 변동폭으로 보면은 거의 그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2020년도 코로나의 거의 중간에 준하는 정도로 인간이 만들어낸 사실은 변동이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큰 변동성 안에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와중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상한 현상이다 표현을 해주셨지만 국채와 지금 달러 흐름인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 자체에 대한 신뢰,
뭐 이런 얘기기도 하고 달러 패권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요. 관세 그 다음 단계는 환율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네.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보통 이런 일반적으로 엄청난 이런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약간 그 공식 같은 거 우리 모르면 외워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큰 변동, 그러니까 글로벌 무슨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뭔가 전쟁이 났거나 하여튼 뭔 일이 다 벌어지면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어디로 다 도망가냐면 미국 달러 자산으로 도망가고 미국 달러 표시 미국 국채 이 두 가지로 돌아간 말이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예, 안전하고 심지어는 달러도 올라가지만 국채는 금리가 보통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국채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들고 있으면 어려운 시절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이것이 마음속에 거의 무슨 문법, 법칙처럼 다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네. 보시면 붉은색 선이 미국의 국채 금리고요. 네. 파란색 선이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보시면 항상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국채는 보통 이제 이게 지금 그 반대니까 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국채가 강세로 가던가 달러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는 강세로 가는 뭐 이런 형태로 같이 갔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서로 완전히 달리 간다는 거죠. 네.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 지수는 떨어. 보통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달러라는 거는 환율이란 건 양국 간의 그 금리 차기 때문에 금리를 더 많이 주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달러는 약세로 갔고 반면에 국채는 위로 튀인다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현상이 벌어졌냐?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위 이제 엔 지금 강세 가고 있죠. 유로는 더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조차까지 강세로 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요 달러 지수를 그 소위 구성하는 주요 3대 그 통화들이 다 강세로 가다 보니까 그걸 베이스로 거래하는 그 소위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소위 우리가 이제 작년 8월에 봤었던 캐리 청산, 네. 엔화 캐리 청산이 아니라 엔뿐만 아니라 유로와 캐나다 달러 베이스까지도 다 청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자아낼 만큼 급변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까 봤던 빅스의 그 급등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러면 야 위험 자산은 다 줄여.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자산은 전반적으로 다 줄이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는 심지어 달러 자산이나 미국 국채조차도 이제 팔아치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것이 지난 주말 그러니까 지난 주말 그리고 수요일 날 트럼프를 돌려세웠던 가장 큰 게 약 1조 달러, 한 8천억에서 9천억 달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헤지펀드들이 그 미국 국채 현 선물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트레이딩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현물이 조금 싸고 선물이 비싸니까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롱숏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 하는데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뭘 하냐면 뻥튀기를 합니다. 뻥튀기 쉬운 거 레버리지. 우리 투자자들은 신용거래 하시잖아요. 그건데 이분들은 세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알려진 거는 20배 정도 거래되는데, 그러니까 1bp를 20bp로 늘리는 거죠. 20배 레버리지라면.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50배에서 100배라고까지도 합니다. 근데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를 테니까. 근데 평균 20배라고만 해도 어떤 거냐면 내 기초 자산의 그 변화가 5%만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면 내가 투자한 전체가 빵이 되는 겁니다. 20배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B2가 위험한데 B2를 제일 세게 한다는 거죠. 이 분야에서. 원래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거래였는데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급변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이 실물 시장에다 영향을 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달러, 국채 이걸 활용한 베이시스 트레이딩 금융시장의 금융위기로까지 사실 연결되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베센트 말 안 듣다가 귀를 열고 베센트를 앞세워서 되돌아가는 척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누가 파는 거야? 일본이 팔아? 중국이 팔아? 아니야 유럽이 파는데 배후에 중국이래. 별 설이 좀 다 있더라고. 이거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나봐야 알죠. 지나봐야. 예, 그리고 정확히 그다음에 네. 지금은 베이시스 트레이딩 아까 같은 제가 네. 세 번째로 얘기했던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은 다 미국이 제일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헤지펀드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지금의 변동성은 헤지펀드들이 일단 움직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이제 금융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것 자체가 정반대 이제까지와 다르게 달러를 약세로 보내고 미국 국채의 금리를 급등시켜서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게 정말로 어디로 그러니까 노웨이 아웃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도망갈 구석이 없다. 탈출구가 없다. 그러면 방법은 완전히 던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던질 수 있는 양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느냐가 이제 네. 중요한데 지금은 당장은 심하진 않지만 그 양이 상당히 걱정할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 차트에 갖고 온 게 뭐냐면 네.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의 주식과 미국의 회사채와 국채를 얼마나 들고 있느냐. 이게 1987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에서 늘어나서 미국 주식이 100이 있으면 20%를 들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두 번째로 미국 회사채의 한 36%, 그러니까 크레딧물이죠. 그다음에 미국 국채의 30%를 들고 있단 말이죠. 결국 근데 여기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과 유럽 이게 다 지금 근데 특히 일본과 유럽은 유로화와 엔화에 연동이 돼 있죠. 미국 주식은 다 달러 베이스였는데 이것도 지금 대부분이 유럽이 많단 말이죠. 네.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제 기억에 한 거의 70%가 유럽 자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번 압력을 넣으면서 완전히 배척을 해버렸잖아요. 안 그래도 사실은 쟤네들 거 들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데 이렇게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가면서 저 들고 있으면 내가 자체가 좀 다치게 생겼어. 여기서 이제 멈춰주지 못하면 이것이 한번 이게 그 소위 슬라이딩을 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깜짝 놀랐고 연준에서조차 이것이 문제가 되면 내가 소위 말하는 긴급 QE라도 해야 될지 네.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역 적자 때문에 우리가 미국인들이 고생했어 그러는데 요건 빠진 거 얘기한 거예요. 그 무역 흑자를 본 유럽과 일본이 그 돈 갖고 미국 자산을 사준 게 그 결과가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싹 빼놓고 네. 무역 적자만 얘기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줄이려다 보면 미국 자산, 외국인이 가진 미국 자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에 초치발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2008년도 얘기 많이 하고 코로나 때 급락했던 것도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이 있잖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기가 지나면 미국 주식은 조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오르더라라는 학습이 만약에 됐다면 그러면 살 기회인가? 이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대표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50년, 그게 지금 거의 한 50년 그렇죠. 안에 만들어진 네네. 문법이잖아요. 근데 그 문법 파괴자가 지금 미국 대통령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존의 공식, 그러니까 소위 물리 법칙을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대전제는 소위 그 법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내 자산은 잘 지켜질 거야라는 그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잠시 흔들리다가도 결국에는 갈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거는 그런 문제의 근간을 흔들리는 것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의 연기금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한 자금들을 빼서 방위비에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 이제 유럽은 이미 완전히 철수하겠다 했으니까 나토나 뭐 이런 데서. 근데 우리나라, 일본도 똑같은 이제 압력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본, 미국이 이제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소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기존의 문법 자체가 지켜진다고 즉 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투자자분들이 이것을 100% 믿다가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시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미국 주식펀드에서 주간 순유출입이 처음으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과거에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가장 최근 중에 2020년 한 번 있고 2022년, 2023년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안 그래도 미국이 비싸갖고 이걸 계속 들고 가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됐고 상대적으로는 지금 돈을 풀겠다는 게 유럽이고 중국이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의 마음이 변심하게끔 어찌 보면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까지 좀 볼 텐데 미국 자체 신뢰도 뭐 우리가 달러 패권 얘기하고 지금 채권 왜 이러는 거냐 얘기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갖고 오신 건 미국 CEO 신뢰 하락이네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CEO 무슨 그 잡지에서 이제 매달 이제 네. 조사하는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소비자들도 지금 어젯밤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코스트코가 갖고 다들 화난 표정으로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거기는 즐기러 가는 데인데 쇼핑하면서 이 짜증들 난 거예요. 자기 그 예산은 정해져 있고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뭐 하는 사람들도 부들부들 손이 떨리는 거죠. CEO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가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한 데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요. 관자도 꺼내지 마라. 미리 엄포를 놓는 애널리스트들한테 난 몰라. 그리고 그냥 가이던스를 그냥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관세 영향은 그러니까 못 넣었어. 일단 전제를 네, 그렇게 너희들이 깔고. 알아서 봐. 거의 이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그리고 오락가락이 심하다 보니까 네. 정하기가 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가장 큰 점은 뭐냐면 이런 투자자, 그러니까 미국 CEO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일단은 모든 걸 멈춥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해도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뭘 투자해야 돼? 뭐 이런 게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언제까지 진행해 갈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일단은 사람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일단 유지하거나 심지어 좀 줄여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익이 줄어들 거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미국 CEO들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보시면 파란색 선이 엮여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네. 이것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뭐냐? 미국에서 빚내서 소위 기업을 이르는 이제 신용이 낮은 기업들의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점점 높여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은 좀 더 조심성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 어떤 지표들이 좀 보여서요. 그런 관점도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십니다.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